네, 전세역전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하창호 부장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지난주부터죠. 이제 빈사발 네. 왕세자 방한 그날부터 사실 그날 관련된 종목들은 다 우르르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강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새로운 철도 MOU 네. 또 체결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철도 부분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인프라로 이제 깔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들에서도 사실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규모 자체도 2조가 넘죠. 2조에서 3조 사이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중동 부분에서도 이제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철도 부분과 방산 부분인데 뭐 방산 부분은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의 K2 전차 또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미 폴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 단위 수주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도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우디에서도 또 방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도 또 언제든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북한이 계속적으로 좀 도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내수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방산업체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 쪽으로 이제 길이 터였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방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철도 부분과 이런 방산 부분에 이제 양날개를 달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이전 계단 하락 이제 횡보했었던 그 부분까지 빠졌다 보니까 상승할 때 아무래도 이 물량들은 좀 정리하면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꼬리들은 달릴 수 있지만 현재 이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라인 부분까지는 좀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27,300원부터 28,350원 조금 더 눌렸을 때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5일선까지는 한번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표가 31,000원, 2차로 34,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4,500원 깨지 않으면 이 부분 25,000원 부분에서 2차 매수 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후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두드러졌던 주가의 상승이 보였던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31,000원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인 공략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의 공략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 종목을 최근에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네, 대폭 실적 호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좀 틈새 업종을 노리자는 측면에서 가져왔고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네. 중국에 대한 그거 없이 포지션 없이 그냥 일본 순수하게 일본 VIP 매출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카지노는 홀드율하고 그다음에 드랍액인데요. 드랍액은 말 그대로 이 개인 고객이 와서 그 칩을 사는 구매 총액이고요. 네. 홀드율은 카지노가 이기는 게임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클수록 좋은 건데 드랍액하고 홀드율이 굉장히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드랍액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135% 개선이 됐고요. 일본 VIP 드랍액만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빼고 2019년 코로나 이전 분기 평균의 한 55% 정도 회복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홀드율 또한 10% 언더에서 지금 1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홀드율에 대한 이연 수요나 이 소위 보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매출도 코로나 이전에 150%를 넘는 호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캉스에 따른 호텔 매출만 300억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호텔과 카지노, 그 레저 관련된 이 부대 시설이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 일본 노선 확대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이제 12월 1일 날 오키나와 노선이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일본 VIP 3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유익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VIP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중국 VIP는 드랍액 전체에서 약 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국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 이슈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단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지금 연간으로는 한 200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500억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서 대폭 실적 전환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으로 좀 폭풍 한 달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매출이 81% 증가한 1조대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 지금 2만 원으로 설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홀드율, 드로백 얘기하니까 많이 그러면 개인들이 가서 돈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잃을수록 파라다이스의 이득인 실적은 거죠. 좋아지고 남의 슬픔은 기업의 기쁨이 되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은 사실 좀 짧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박스권에 좀 오랫동안 갇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18,0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18,500원 정도에서 계속 맞고 한 여기 앞부분에 네.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네, 계속 세 번 지금. 정도를 맞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해야지만 2만 원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월봉에서 이 소위 말하는 20 월봉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2%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한 14,000원에서 한 15,900원? 그러니까 16,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가격이 한 13,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선 한 13,000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주 한 종목씩 확인해 봐야겠죠. 그 가운데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고르신 이유는요?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사도 잘하고 괜찮은데 좀 왜 그러는 좀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되니까 날아가잖아요. 근데 뭐 슈룹 10% 넘어가도 뭐 크게 주가의 움직임도 없고 네. 환원도 10%대 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움직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작이 많이 나와도 이 덩치가 좀 크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레몬레인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 하나만 빵 터져도 이게 임팩트가 큰데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더 터져야 된다. 시청률 10% 아니고 막 20, 30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우영우 잘 됐을 때도 네. 에이스토리 엄청 슈팅 그쵸. 나왔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잘 돼도 실적이 잘 나와도 좀 미동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한번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좀 충분한 상승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3분기가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정말 낮죠. 이전에 좀 컨텐츠 기대 받았을 때 10만 원대도 이상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68,000원까지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간밤에 또 좋았는데 그게 컨텐츠 쪽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다만 이런 디즈니 플러스의 이런 전 CEO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는 OTT의 경쟁이 확대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컨텐츠 제작사에게는 상당 부분 좀 좋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의 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OTT가 심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 거기에 따른 평가는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뭐 좀 자체적으로 내부 쪽 채널의 매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OTT 채널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IP들을 더 많이 팔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여전히 좀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12월 달부터 환원2부터 시작해서 또 대작 또 드라마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슈룹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에서도 컨텐츠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움직임으로 최근에 뭐 이 게임주들이라든지 이런 엔터주들 좀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컨텐츠에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두고 접근을 하시면 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67,300원부터 68,500원까지 뭐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2차로는 95,0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8,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함께 확인해 봤고요. 김지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좀 바닥권에서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네요. 네네.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고요. 3분기 분기 영업이익률 47%가 나왔거든요. 네. 거의 뭐 헬스케어 뭐 클래시스급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정도로 그만큼 마진을 잘 받고 있고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테스트 소켓핏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끝난 과정에서 테스트하는 양품, 그러니까 핵심 소모품인데요. 이걸 수율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세화가 늘어나고 적층수가 늘어날수록 이 테스트 관련된 소모 부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완전 이 소위 말하는 후공정 테스트를 꽉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외주 쪽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따라 이 테스트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대만 대비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봤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른 부분 매출과 이익의 볼륨이 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또 특징적인 게 2011년부터 10년 넘게 계속 배당금을 상향한 회사거든요. 엄청나게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한 1.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회사고 모바일향 비중이 높습니다. 모바일향이 60%긴 한데 실제 모바일향에 이제 캐펙스 투자와 연관된 양산 투자 관련돼서는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연구개발용이라 캐펙스가 감산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차량용 관련된 전장과 관련된 그리고 애플의 XR, VR 기기와 관련된 계속 신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헬스케어 관련돼서 초음파 프로부핀 관련돼서도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메모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와 이 헬스케어와 차량 전장과 이제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전방 산업에 다각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목표 주가는 20만 4,500원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워주셨는데 어떤 지금 가격대가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매출과 이익의 올해 같은 경우는 15%, 내년에 네. 20%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평균 가격은 한 20% 정도 매출과 이익 성장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 성장한 가격이 한 20만 원대로 보고 있고요. 전고점이 20만 3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한번 지금 한 18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상당히 매물대가 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한번 터치할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거의 한 12만 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추세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기간 계속 박스 가격대가 한 13만 1천 원부터 한 14만 5천 원이니까 그 정도가 좀 손절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을 리노공업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4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시가 헤르메스 스택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구간 또 다른 공략주,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시장은 오늘 다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지금 이제 오늘이 22일이죠. 다음 달에 24일 정도 다음 달 24일 한국은행이 또 금통일이 열리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악재로 반영하면서 시간이 좀 시장의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는 뭐 한 거의 1% 정도 차이 납니다. 미국 금리는 3.8에서 거의 4% 정도 되는데 우리 금리가 3% 정도 되죠. 그래서 시장에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기준 금리를 인상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거쳐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제가 한 하루 이틀 이번 주 정도로 좀 지나면 시장이 그 악재를 다 받아들이고 다시 또 상승 기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수익률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어제 했던 리뷰해드렸던 하잉크 코리아를 제가 어제 홀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잉크 코리아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상한가를 지금 현재 장중 최고 고점 53.8% 정도인데 지금 제가 편입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5,590원에 저희가 편입을 해가지고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해서 완전 바닥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대박을 낼 종목인데 1차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이 구간이죠. 7,000원 훌쩍 넘어버린 2차 구간을 오늘 터치했습니다. 오늘 지금 8,0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이제 뭐 매수의 관점은 매수에서는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 8,000원인데 오늘 8,600 지금 600원까지 가면서 53.8% 진짜 뭐 50% 반
절반 100%에 대한 절반에 대한 수익을 드렸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제 말씀대로 120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함께 큰 고점을 찍어졌습니다. 그리고 DY 파워라는 종목을 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조정인 가운데서도 건설주하고 기계주들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주하고 기계주 중에 DY 파워를 편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저점에서 편입을 했는데 10월 28일 날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000원 부분, 121선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달성을 하고 지금 현재 13,000원 2차 부분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크게 급등은 보여주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워낙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 지금 PBR 다 0.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주가적인 면에서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드려. 이 종목도 2차 목표가 플러스 한 20% 정도 수익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좀 매수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1, 2차 목표가 다들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좀 TV에 저녁에 봤는데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카타르에서. 그래서 월드컵 관련해서 치맥 관련주 한번 저점 있는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원에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번 월드컵은 보니까 왜 가을하고 겨울에 월드컵이냐 그럴 수 있는데 아랍권에 지금 현재 가을하고 겨울 사이 열리는 이슬람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요즘 뭐 사우디 관련도 그렇고 네옴시티 관련도 그렇고 아랍권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국이 지금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에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6강의 토너먼트 진출을 도전했는데 이번 주만 하면 스위스 대회까지 포함해서 11번째 이제 본선 진출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조가 짜졌죠.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뭐 잘하는 H조인데 포르투갈도 있고 가나도 있고 우루과이도 있더라고. 그래서 포르투갈은 좀 이기기는 힘들고 보니까 이제 우루과이가 문제입니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피파 랭킹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좀 이길 수만 있다면 16강을 무난히 갈 수 있는데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우선순위가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한 피파 29인데 우루과이가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친선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팜스토리를 왜 편입을 했냐면 그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자회사 마니커나 마니커 FNG 상장돼 있죠.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 회사가 이제 치킨 텐더나 너켓, 오븐 치킨, 훈제 치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하면 밤에 맥주 시켜놓고 맥주 한 치맥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즐거운 이제 4년 중에 한번 행사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되게 좋아요. 이 회사. 현금성 자산만 지금 보니까 전자공시 다트 들어가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시총이 지금 현재 한 2,200억 정도 되니까 1,400억 정도 되면 거의 한 70% 정도, 80%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단기 금융 자산도 한 6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성 자산, 금융 자산,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합친 거 보면 2천억이 넘어가니까 진짜 우량한 회사죠. 그래서 매출도 한 1조 정도, 작년에 한 1조 정도 돌파를 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좀 늘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3분기는 조금 3분기에는 영업 단기 순이익이 좀 조조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으로는 올해 상당히 무난히 좋다. 영업이익도 그리고 매출도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PBR도 아직 1 이하니까 저평가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그 11월 28일 날 가나전이 열리고 12월 3일 날 2차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겠는데 아마 좀 우리나라가 16강에 대한 청신호가 이루어진다면 종목들이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끼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2,000원대에서 6,000원대도
무난하게 한번 슈팅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흉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미 뭐 떨어질 자리는 더는 없어 보이고요. 중간중간 거래량 나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매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21선 구간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500원 정도 보입니다. 우리가 종목 추천 편입을 해가지고 121선을 거의 안 찍어 본 적은 없죠. 바닥권에서. 종목이 크게 이상한 종목이 나지 않느나.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원 넣었죠. 딱 121선 구간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제가 3,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월드컵 관련한 수혜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팜스토리 들어봤고요. 오늘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